네, 이어서 부정맥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정맥은요, 이것도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막 쥐어뜯고 공부하는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계속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이는 부정맥의 종류 있잖아요. 요 정도만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외에도 부정맥의 종류는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일하시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거리라 좀 믿습니다. 자, 에세이 노드 여기가 이제 신방, 그죠? 신방, 동방결절 여기에서 방실결절로 일단 넘어가는 여기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에세이 노드에서 문제가 생기는 요 부분을 보시면 자, 동성 부정맥, 동성 서맥, 동성 빈맥, 동정지 신방에서는 신방 조기 수축, 신방 빈맥, 신방 조동, 신방 세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방과 관련된 것들. 신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방실 접합부 해서 아까 AV 정션, 그죠? 정셔널 리듬, 아까 P가 안 보이는 정셔널 리듬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방실 접합부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방실 접합부의 전도장애다. 이렇게 하면 SA 블럭과 AV 블럭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 여기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실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서 여기에 이제 흥분성과 전도성 해가지고 흥분성으로 보시면 이제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 심실 세동 그리고 여기에 한 개 더 보는 게 이제 심실 조동. 아까 요 위에 보면 심방 조동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심실 조동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 조동을 보시는데 거의 심실 세동에 준해서 CPR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BBB 해서 전도성 해서 아까 요렇게 정션 내려와서 라이트 레프트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차단되면 라이트 번들 브레치 블럭을 해서 RBBB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이 막히게 되면 LBBB라고 해서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밑에 하나씩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방결절 장애 세이노드에서는 정상인 경우 자극 형성 속도가 가장 빠른 동방결절이 박동 조율기에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얘가 전기를 올려주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하게 된다. 만약에 여기서 전기 자극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인공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박아 주셔야 되는 거죠. 페이스메이커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뛰죠. 이 사람 풍선 들고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 따라가면 뭐 그 완주하면 뭐 2시간 30분 만에 간다. 뭐 아니면 뭐 3시간 만에 간다. 4시간 만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이제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얘가 아무리 기다려도 SA 노드에서 전류 장애가 일어나지 않거나 뭔가 지글거리거나 해서 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전류를 빡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전류를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일단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피파가 규칙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피파가 나타나는 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상, 하트레이트 수는 60에서 100회다. 이렇게 보시고요. 피파 뒤에는 QRS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속시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동성 부정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워낙 이제 그 호흡성 동성 부정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호흡 주기에 따라서 심박동이 좀 빨라지거나 이제 느려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흡기에는 심박동수가 좀 빨라지고 호기에는 미주신경의 긴장이 항진되면서 심박수가 조금 느려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얘가 조금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요게 비호흡성 동성 부정맥, 호흡 주기와 무관하게 얘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막 계속 좀 말을 곱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그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디지탈리스가 뭐예요? 디곡신 같은 약들, 그리고 몰핀 같은 것들을 투여하는 환자에게서 일단 나타날 수 있다. 치료는 별로 여기 호흡성 동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 없고요. 여기에 만약에 그쵸? 네. 이제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요런 비호흡성 동성 부정맥, 뭔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뭔가가 이제 된다면, 일단 주의 깊게 일단 좀 보면서, 일단 파악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동성 서맥이다. 이렇게 됐으면, SA 노드에서 60회 이하의 이제 자극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QRS 모양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SA 노드에서 천천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QRS가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뒤에 띵 따라와서 이렇게 모양 자체는 완벽하게 나왔지만 굉장히 좀 천천히 뛰는 이런 걸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동성 서맥 자체도 이렇게 40회 미만 일 때는 이제 SA 블럭이다, 아예 차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횟수가 안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가장 여기 칸에 여기 5칸씩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나 이렇게 보면 칸에 딱 안 맞았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름 보니까 칸에 딱 맞은 애가 얘네요. 그죠? 그래서 몇 회인가 볼까요? 시작. 300, 150, 175, 60, 50. 그쵸? 이 환자 몇 회예요? 지금 보니까 50회네. 50회 퍼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50회 퍼민 되셨어요? 300, 150, 175, 60, 50. 맞을까? 여기 딱 떨어진 거. 그 다음 이렇게 칸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럭까지는 아니네. 그치? 블럭까지는 아니고 동성 서맥이다.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의 원인. 참, 여기에 이 어떤 종류 보시고요. 원인 보시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치료를 지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년에 나왔던 거는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뒤쪽 부분에 이번에 나온 거는 잠깐만 3도 방실 차단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피파와 QRS가 이제 따로따로 나가는 이런 게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맥들이 나오면 그 뒤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꼭 이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주신경 활동 증가 또는 교감신경의 긴장 저하로 인해서 일단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탈리스를 먹음으로써 이게 떨어지게 된다. 나중에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바바바바바바바 뛰는 것보다 딱 야렸다가 빡 짜주고 야렸다가 빡 짜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수축력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디지탈리스는 수축력으로 올려주는 거니까 이게 횟수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타블로커, 롤롤롤롤 동네 이런 것들도 심근 수축력을 좀 이렇게 약간 그 심근의 긴장도를 좀 떨어뜨려주고 횟수 자체를 좀 떨어뜨려주는 거.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젬 이런 칼슘 채널 블로커 아이들도 칼슘이 심근 얘도 똑같이 수축력을 좀 낮춰주고 횟수 자체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약물을 썼을 때 이렇게 좀 떨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압이 상승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발살바면이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저체온증 있을 때 그리고 노인인 경우 특히 운동선수인 경우에 좀 이런 경우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봉주 아저씨나 이런 마라톤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맥을 이렇게 잡아보면요. 보통 50대 초반, 심지어 이제 40대까지 블럭도 아니면서 이제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면 타키카디아가 생기죠. 벌렁벌렁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이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심장에 이제 혈액을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심장이 적응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횟수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대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치료가 필요가 없지만 환자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로하거나 기절을 했거나 그 심장에 혈류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환자가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가는데 느닷없이 확 기절을 해가지고 계속 막 다치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머리도 이제 다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빈혈이 있어서 어지러워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뇌졸중이 와서 어지러워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렇게 요런 거 그 EKG 찍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게 동성 부정맥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쓰러졌을 때 와가지고 EKG는 금방 찍어 보는 것도 이제 추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약은 항콜린성 제제로 해서 아트로핀, 콜린은 어떻게 했어요? 콜린 기억나시죠? 거기 부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을 넘겨주면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이렇게 쭉 됐잖아요. 부교감 신경은 어떻게 했어요? 안정시, 그러니까 허트레이트도 떨어뜨려주고 막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항콜린. 그러니까 그걸 좀 억제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교감 신경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게 되니까 허트레이트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교감 신경의 이제 흥분제 이런 것들도 허트레이트가 좀 빨라지게 되고 만약에 약물이 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너무 일시적이고 이렇게 되고 환자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이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성 빈맥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모양 자체를 그대로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자, 여기에서 이 환자의 이 부정맥의 이름을 읽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봤더니 동성 빈맥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QRS R 보니까 R이 규칙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P가 앞에 규칙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그 뒤로 R도 잘 따라오고 있고요. 그쵸? R이 잘 나오고 있고 P도 잘 나오고 있고 모양 자체도 완벽하고 T도 괜찮고 라인 자체도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냥 빨리 뛰기만 하는 거네. 자, 횟수 볼까요? 횟수 얘도 한번 세볼까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얘라고 보시면 그쵸? 얘라고 보시면 300, 150, 100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한 120회 정도 되겠네. 그치? 예, 100회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동성 빈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동성 빈맥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동이 증가가 됐거나 부교감신경 활동이 감소가 됐거나 카페인 지금도 저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도 저도 지금 심장 벌렁증이 와 있는데 그럼 카페인을 많이 먹었거나 술을 마셨거나 흡연을 했거나 정서적 스트레스 약물의 효과 그래서 약물의 효과도 이 카테콜라민 여기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항콜린성 제제 아트로핀 이런 것들 많이 썼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을 때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저산소증, 흥분, 불안, 기초대사량 증가, 발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좀 빨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 생리적 반응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신부전, 빈혈, 저혈량, 저혈압, 산증에 대한 단기적인 보상 기전에 의해서도 좀 원인 이렇게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자, 증상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심장에 혈류가 공급이 되면 좀 괜찮겠지만 완전히 바바바바바바바바 더 빨리 뛴다면 여기에 필링 타임, 심실에 어느 정도 혈액이 차야 되는데 계속 차오르기도 전에 계속 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어지러움증과 흉통, 심부전의 양상을 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디스탈리스인, 디곡신이라든지 아데노신, 베타블로커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겠다.
자, 동정지는 사이너스 어레스트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SA 노드에서 심실 수축 자극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3초 이상 피파를 관찰하지 못할 때 이런 긴 휴지기가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레스트다. 사이너스 어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이너스 어레스트는 딱 차단이 됐다가 사이너스 어레스트는 이렇게 동성 흥분 차단하고 다르다 이렇게 적혀 있죠. P와 P의 간격이요. 동성 차단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띵 하나 안 나타나고 그냥 그대로 나타나면서 그 다음 P가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건데 얘 하나가 그냥 안 나타난 게 차단이에요. 근데 동정지 있잖아요. 어레스트는 P가 나타났다가 찍 없다가 띵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또 이제 P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띵 안 나타나고 있는 이 기간에 이렇게 졸고 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그냥 얘가 요 간격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상 PP 간격에 이제 배수가 되지 않는다. 얘는 지금 차단은 이렇게 배수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배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활동은 미주신경 활동의 증가, 동반결절의 국소 빈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SA 노드 자체에서 전기 자극이 아예 발생이 되지 않은 경우다. 이거는 원인은 디지털리스 톡시시티 때문에 디지털리스 독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됐으면 이게 독성이 완전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정지가 아예 이제 와버리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리스 톡시시티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치료를 이제 하게 되고 굉장히 응급 상황으로 일단 보면서 생기기 전에 계속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 있죠. 증상은 여기에 그냥 디지털리스 뭐 이런 거 문제 없이 그냥 환자가 특발성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그냥 보는 거지만 환자가 어떤 이렇게 증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트로피는 이제 정맥 투여를 해서 이제 심박동과 심박출량을 좀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디지털리스 톡시시티나 이런 것들은 독성의 문제를 없애주고 아트로핀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개선이 되겠죠. 근데 요게 이런 원인들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얘도 인공 심박동기를 박을 수밖에 없겠다.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심방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부정맥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피파의 이상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심방에서 생기는 이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QRS파는 정상적으로 일단 나타납니다. 자, 일단 심방 자체만 문제다 이렇게 되면 심방 조기 수축이다 이렇게 됐으면 PAC, APC 뭐 이렇게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AC, APC 이렇게 하면 이가 P가 이렇게 QRS가 있고 T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띵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틱틱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두 개가 겹쳐서 키가 더 커져 버리거나 모양이 꺾여 있거나 이런 모양 자체로 해서 일단 이상한 모양이 일단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장 수축은 이제 정상 심장 수기보다 먼저 심장 수축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 성인의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흔한 부정맥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케이지는 정상 모양과 약간 다른 모양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원인은 교감신경의 흥분이라든지 스트레스, 흡연은 빠지는 데가 없죠. 카페인, 저산소증, 심방비대, 감염염증, 심근허열 이런 것들에서 일단 나타난다. 정상, 비정상 심장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치료는 그래서 금연 반드시 하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상인 P를 보시면 P가 예쁘게 이렇게 생겼고 QRS 따라 나왔고 T가 그대로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T가 나왔는데 갑자기 쪼빼탄 P가 나타났죠. 그쵸?
얘 모양하고 완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APC가 나타나면서 P가 나타났기 때문에 QRS가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고 T 정상적으로 나타났고요. 조금 하다 좀 얘가 이제 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예쁜 모양을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또 벅 T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얘가 QRS가 어쨌든 따라 나왔는데 계속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맥이 이렇게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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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이제 APC가 일단 나타나는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 모양 자체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심방 빈맥이다 이렇게 되는데 P파는 있는데요. P파를 너무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180회 정도 이렇게 되면 PR 간격이 짧고 이제 규칙적인 게 이제 심방 빈맥이다 돼 있어요. 갑자기 생겼다가 이제 끝나고 뭐 이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얘가 이렇게 두두두두 생기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멀쩡하게 가다가 또 이렇게 확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심계항진, 호소 불안 이런 것들 보이고요. 이럴 때는 발작성 심방 빈맥이기 때문에 환자가 한테 뭐 그러니까 정신을 잃거나 CPR 상황은 안 벌어졌지만 이렇게 이런 그 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고 심계항진 이런 것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게 좀 천천히 좀 되겠죠. 그래서 경동맥 마사지를 하거나 안구에 압력 주기, 발살바 메뉴 뭐 이런 것들 하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좀 천천히 이제 뛰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인 질환 교정하고요. 베타블로커나 칼슘 통로 차단제를 주시면 조금 이제 느려지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심방조동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시험에 나오죠. 특징적인 모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파 기저선에 이제 톱니바퀴 모양의 조동파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방조동이다. 아트리아 플러터다. 이렇게 보는데 심방 수축이 거의 250에서 300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칸 뛰는 거예요. 근데 요게 계속 한 칸 뛰면서 QRS가 다 따라온다면 얘는 이제 그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틱 나타나고 하나 둘 셋 하고 틱 하나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 얘가 피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보이다 보니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톱니바퀴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AV 노드는 모든 심방이 심실로 전도되는 것을 막고 심실은 규칙적으로 이제 박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방 수축이 심실 수축보다 횟수 자체가 거의 한 배 이상으로 좀 많은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요 증상이 약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심방 세동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전신 이렇게 심방 세동으로 넘어간다면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떨리는 증상들 얘가 지금은 퍽퍽퍽퍽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얘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동이 좀 빨리 나오는 걸 수 있지만 여기저기 SA 노드 에서 전기자극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대로 작동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칙적으로 심방이 뛰고 있지만 결국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요 안에서 와류가 일어나면서 피떡이 날아가면서 전신 색전증의 이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개 나타나고 하나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원인은 오픈 서저리 한 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우심방에 회기성 회로를 이제 형성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 회기성 회로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심장의 정상 전기 전달 조직 외에 심방 심실 사이에 선천적인 우회로가 남아서 심장의 전기가 이 회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도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빨리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가라앉혀주는 심실 박동을 저하시켜주는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심장 율동 전환술이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디피브릴레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줄 맞추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싱크 버튼이 있어요. 싱크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심장 율동 전환술이고요. 얘를 누르지 않으면 디피브릴레이터가 돼요. 제세동기가 돼요. 제세동. 그래서 심장 율동 전환술은 심실이 이렇게 QRS가 있을 때 이때 여기에 이 전류를 주기 위해서 일단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QRS가 지금 완벽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류 자극을 딱 이제 주려고 여기 심장 율동 전환술을 해서 이건 어떻게 돼요? 한 대 막 정신 차려 이러면서 딱 한 대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여기 전극 도자 절제술이다 해가지고요. 피모랄 아테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심장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탁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정신 차리라고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한 대 팍 때려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심방세동이다 해서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다 해서 얘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이제 심방 부정맥이죠. 심방이 덜덜덜 떨고 있는 심방 부정맥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보세요. 지글지글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P에서 여기저기에서 하나가 뭔가 틱 날아가니까 얘가 뭔가 하나는 받았어. 그래서 QRS가 띄고는 있는데 규칙적이지 않죠. 그쵸? 예.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은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무질서한 탈분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를 또 심실히 받았기 때문에 120에서 200회 정도로 얘도 불규칙하게 이제 수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능한 피파도 없고 불규칙한 파형을 이제 보이고 있다. 맥박결손이 일단 나타나고 있어. 그런 양성을 이제 보이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증상은 심박출량이 저하되고요. 안쪽으로 이제 와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안쪽으로 이제 피떡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이제 날아가게 되면 이제 색전증을 일단 좀 보이게 되는 거죠. 피가 날아가서 피로, 호흡곤란,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혈류가 세포로 공급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심혈관계 요인으로 고혈압이나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선천성 심기형에 의해서 일단 생기고요. 비심혈 요인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만성 폐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예방적 항응고제로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이제 투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500만 개 이제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서는 심방벽의 혈전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반드시 투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고요. 자, 원인 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면서 얘도 카디오 버전을 일단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QRS가 있기 때문에 QRS가 없으면 뭘로 한다? 디피브릴레이터, 싱크 버튼을 누르지 않는 디피브릴레이션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 디피브릴레이션을 이제 시행하게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투약은 또 이게 좀 천천히 뛰게끔 이렇게 해서 심실박동을 좀 저하시켜주는 이런 약물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심방을 보셨고요. 이제 밑에 이제 정션으로 이제 내려가면 AV 정션과 이제 히스번들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SA 노드에서 AV 노드 내려왔고 이제 정션으로 일단 내려와서 라이트 레프트 이제 브랜치로 이제 넘어갔죠. 번들 브랜치로 일단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심방에서 잘 안 띄워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정션월로 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면 그게 안 보인다 그랬죠? 피파가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정션월로 내려왔어요. 정션월로 내려오면 리듬 자체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좀 뛰게 돼서요. 한 40에서 한 60회 정도로 이렇게 뛰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좀 얘의 이제 원인은 미주신경 항진이라든지 기능 부전 증후군, 그 다음에 완전 방실 차단 이런 것들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그냥 두시면 돼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아트로핀, 도파민 투여하고요. 아까 그 심장 율동 전환술이라든지 이제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피파가 지금 안 보이는 게 보이세요? 정션월 리듬 일단 보이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천천히 이제 이렇게 뛰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방실 접합부에 이제 조기 수축해서 좀 이제 더 빨리. 자, 여기에서 방실 접합부에 이제 조기 수축은 자, 동성 자극이 방실 결절에 동성 자극이 방실 결절에 도달하기 전에 방실 접합부에서 먼저 이제 수축 자극이 나타나는 이소성 박동을 일단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얘도 디지털리스 톡시시티에 의해서 일단 이제 생길 수 있지만 심부전이나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심박출량 저하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아트로핀이라든지 아이소프레일 같은 약물들 투여를 고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방실 접합부 조기 수축 보셨고요. 자,
접합부의 전도장애다 해서요. 아까 에세이 에세이 어레스트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에세이 블럭은 아까 이제 에세이 어레스트 어레스트 할 때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동방 차단은요. 여기에 동방결절에서 에세이 노드에서 전기 자극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방으로 전달이 안 된 거야. 방신결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서 이제 블럭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QRS가 일단 쭉 나타나지 않는 P와 QRS가 일단 나타나지. 지가 전기자극 형성되는데 얘가 전달이 안 되니까 P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균 휴지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SA 블럭은요. 얘는 뭘 하냐면 얘가 한번 쉰 거예요. 그냥 쉰 거니까 얘가 쉰 거니까 뒤에 보시면 딱 2배수로 딱 쉬었다가 얘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한번 딱 쉰 거 2배수의 길이 얘의 2배수의 길이로 이제 나타나는 게 동방 차단이다. 보통 심박수는 1분간 40회 이하다.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좀 드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와 P 간격을 이렇게 봤을 때 P와 P 간격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딱 2배다. 그쵸? 그래서 2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동방 차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방실 차단은 자, 여기서는요, 약간 좀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뒤에 또 계속 남아있고 하니까 여기는 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